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추석 넘어서까지 이어지던 더위가 약간 주춤하다? 사라져 간다? 뭐든지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한테. 제가 지금 춘천이에요. 춘천 내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을 제가 20기 하면서 쭉 다니면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 시장에 더 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끝이 날 거고요. 이게 끝이 나고 나면은 새로운 시장이 시작이 될 거고요. 아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 정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앞으로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려놨잖아요. 사실 그거 약간 미친 짓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 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사과를 드렸고 지금도 그 무게를 안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야지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잡아놨는데, 매매가 전세가까지 합쳐서 그런 시장을 제가 왜 예측을 했고, 지금 현장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세요. 양극화, 초양극화. 맞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론이랑 정부는 얘기하고 있어요. 갭투자 막아라, 시세 상승을 노리고 사는 사람을 막아라, 실수요자를 보호해라. 그 예전이랑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일부 아파트는 올라가고 일부 아파트는 못 올라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일부 아파트는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은 많고요. 맞잖아요. 일부 아파트는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이 비슷하든가, 일부 아파트는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단순화시키면 이런데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 쭉 올수록 어떻게 되먹은 게, 이게 약간 서열처럼 쭉 퍼져요. 물론 광역시마다 약간 이 기점은 다르지만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역마다 약간 편차는 있지만 점점 더 살라는 사람이 덜하고요, 팔라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럴까? 이게 원래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저도 19기랑 20기 하면서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움직이나? 계속 다니면서 누가 팔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봤어요. 누가 사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봤어요.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 회사 팀들이 움직여봤자,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40명 정도가 해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되잖아요. 제가 거의 한 2달 기간 동안 쏟아붓는 거니까 한 40명이 뛰면은 40명이 다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할 짓이 못 되죠. 가성비도 안 나오고. 지금 시장의 주범? 문제점이 뭐냐면은 진짜 똘똘한 채가 맞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끝이 없어요. 집이 2채, 3채가 있는 분들이 한 채로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속화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잠실 S를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집을 한 채 또 갖고 있었어요. 또는 2채 더 갖고 있다고 쳐봐요. 잠실 S가 지금 반등해서 27억이에요. 전고점 넘었어요. 지금 전고점 넘은 아파트는 거의 무서울 게 없어요. 막 전고점 치고 지금 거리랑 떨어지고 추석이니까 가면은 막 매도인들이 다시 덜덜 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현장 나가보세요. 안 그래요? 제 예상대로 주요 지역의 아파트의 집주인들은요, 더욱 단단해졌고 시장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제 말이 못 믿겠으면은 전화를 해보시거나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요새 집주인들이 얼마나 탄탄해졌는지. 왜 탄탄해졌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웃어서 죄송했는데 이게 제가 허탈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단단해졌을까요? 집이 여러 채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럼 집이 여러 채가 아니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처음부터 그거 한 채만 샀든가. 그게 요새 산 사람들이에요. 갭 투자를 막자는 얘기가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잠실은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제가 얘기해도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학적으로, 테크니컬하게, 현실적으로 이거를 부정하실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갭 투자를 못해요. 압구정동, 잠실 이런 데는 갭 투자를 정부가 허가를 안 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막 편법이고 나발이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도박이에요. 말도 안 돼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갭 투자가 주요 원인이 아니에요. 실수요자가 사고 있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명의가 비어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 거기가 신고가를 쓴다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아무리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파는 사람이 싸게 팔면요, 가격은 못 올라가요. 지금 이런 지역들 많아요.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안 올라가요. 이거를 이겨낸 데가 강동구예요. 강동구가 매도인들이 사실 비리비리했어요.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매수세가 너무 심하게 들어왔어요. 오히려 매도인들이 나중에 가서 버틴 데는 하남시예요. 근데 강동구가 더 올라갔거든요. 매수세가 진짜 깡패인데 매도인들이 한동안 그래도 팔았어요. 근데 지금 따져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뻔해요. 강동구가 어디 근처죠? 거기 테두리를 잘 살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잠실에 한 채 갖고 있고 강동구에 한 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깝잖아요. 또는 강동구에 한 채 갖고 있고 하남시에 한 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분양을 멀리 받진 않으시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 집을 여러 채, 두 채, 세 채 갖고 있으면은 원래 큰 불혜택이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비과세의 문제가 생겨요. 명의 분산하든가 증여를 하던가 뭐 자체적으로 매매를 하든가. 근데 정부에서 계속 쪼았어요. 증여도 조사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거래한 거 있잖아요. 부동산 안 끼고 그 거래도 조사하고 다 뒤졌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집을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헐값은 아니지만, 다주택자가 던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정리를 했어요. 그럼 뭘 정리할까요? 주요 지역이 아닌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주요 지역이 아닌 것을 정리하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팔 이유가 없어요. 체력이 튼튼해졌어요. 팔 이유는 팔고 갈아타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급지는 갈아탈 때가 마땅치 않아요. 왜? 신규 분양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리하고 있는 곳이 있죠. 정리하면 할수록 그 지역들이 지금 매도 물량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주요 입지가 아니란 뜻이죠. 지방에 가면 더 심해요.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더 심합니다. 여기 이 명도, 좀 죄송해요, 영상. 이건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자연 채광이어가지고 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오늘 해가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또 주차를 잘 하고 찍어야지 여러분들이 안 불편해 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안쪽에 들어간 데 항상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럼 이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예측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이 현상은 계속될 수 없어요. 두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시장을 믿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지금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정리하는 건요, 언젠가 끝나요. 모든 사람이 집이 두 채, 모든 사람이 세 채, 아파트만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시장의 2%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엄청 낮아요. 언제까지 할까요? 정리를 계속하진 못해요.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근데 반가운 소식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 제공이 점점 줄어요. 여기를 정리하는 데일수록 매도가 많고 전세 매물도 많은 거예요. 안 팔리면 전세라도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집이 여러 채란 뜻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팔고 나면은 이제 가격이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어떻게 되냐? 중급지, 중하급지는 못 올라가고요. 예상되시죠? 상급지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 모습 그대로예요. 이건 정권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정권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상급지에 거주를 하세요. 서민들을 위하시기에는 그래도 본인들도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으시니까 자산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물론 돈이 너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상급지 있죠. 부자들이랑 뭐 저기 고위직, 상급지는 이제 못 사요. 그럼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못 산다는 게 일반적인 서민은 이제 못 사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매수세가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대출을 걸어 잠그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 하단 시장을. 근데 여기 상단은 보세요. 여기 상단은 이미 팔기만 팔아요. 여기를 파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집을 팔아요. 똘똘한 한 채. 이제 완전 성이 된 거고요. 이 밑에 중급지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거래량이 중요해요. 그리고 대출이 중요해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대출을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랑 이 상단이랑 격차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상단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긴 그들만의 리그가 돼요. 그리고 이 구조 때문에 신규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여기 중단이 남잖아요. 그럼 중단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시장 전체적인 전세나 월세 수급이랑 매매 수급이 안 맞으면은 여기를 사실 분들이 여기를 사요.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집을 사긴 사야겠는데 살 집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올라가요. 여태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지방은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물론 지방도 주요 입지는 안 그래요. 대전도, 울산도, 부산도, 광주도, 인천도 주요 지역 아파트는 올라요.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충청권, 청주,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딘지 다들 아시잖아요. 주요 지역.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거기 대장 아파트들은 회복을 하고 있어요. 이미 정고점 가까이 간 곳도 있어요. 심지어 그 광역시 중에 놀랍게도.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는 지방은 서울보다 왜 더 느리냐? 아까 서울이랑 가까운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 거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광주의 대장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나 가지고 계시는데 서울 아파트를 한 채 또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정상적이면 사실 광주에 실제 거주하시니까 광주 아파트를 가져가시고 서울을 팔아야 되는데, 이전 정권, 현 정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고위직들조차도 서울 집은 지켜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다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디 걸 팔겠어요? 지방 걸 판단 말이에요. 지방 소액, 지방 중급, 지방 상급 때가 서울보다 지금 늦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마포만도 못해요. 어떻게 따지면 수급이, 성동구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마포가 딱 적당한데 마포만도 못한 수급 지수를 갖고 있는 게 광역시의 대장 아파트들이에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입지도 좋고 살기도 좋고 대장 아파트는 맞지만 현실이 그래요. 왜 이럴까요? 이거 분석해 본 사람 없을걸요. 서울의 아파트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주요 아파트. 그러니까 마용 성광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럼 그 하단은 못 간다? 아니에요. 살 데가 거기밖에 안 남게 돼 있어요. 이거 막고 싶으면은 신규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국가는 자꾸 임대 아파트랑 뭐 빌라 사서 공급한다 그러는데 그건 죄송하지만 하단 시장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 중급 중하단의 아파트 시장 여기 다 퍼져요. 25, 26, 27 가면서 이 퍼질 때 급격한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니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설명 안 되고, 제가 정규 강의 하면서 여러분 덕분에 잘 돌잖아요. 이거 거의 다 확인됐어요. 잔인하죠. 각자 도생, 초양극화. 진짜 양극화 맞아요. 이거 언제까지 둘지 모르겠어요. 전월세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올 거예요. 야, 이미 들어온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전월세 시장 뭐 오른다고 난리죠? 아니에요. 아직 빨간불 안 들어왔고요. 전세 시장은 이제 25년부터 진짜 스타트. 아주 개 난장판이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올랐다? 다주택자를 그렇게 거의 범죄자라고 지명하고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전월세를 제공해달라? 전월세 제공자를 처형시키라고 외치면서 전월세 공급량이 많으니까 가격을 잡겠다? 제 상식이 안 맞는데요. 월세 가격은 이미 미쳤고요. 근데 더 올라갈 거예요. 한국이 생각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월세 라인 넘었거든요. 어디까지 갈까요? 아무튼 지금 시장은 정부가 만들어 온 양극화 구조에서 서울이 전국의 유동성을 빨아먹고 있지만 한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서울의 상급지가 올라가다 꺾이냐? 아니에요. 상승력이 약해지거나 멈춰갈지 몰라도,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왜 팔아요? 집이 여러 개가 아닌데. 그 집 한 채씩만 있다니까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압구정에 한 채밖에 없어요. 금매로 왜 팔아요? 그쵸? 금매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팔고 싶거나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사회적 현상이고요. 부동산 시장적으로 봤을 때 대세적으로 꺾이는 게 어렵다는 거죠. 둔촌주공 입주한다고 얘가 흔들릴까요? 중하단 지방시장만 죽어나는 건데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답이에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거를 계속 보면서 데이터를 정리해가지고 만들어 봤을 때 지금부터 진입하는 게 맞아요. 지금 맞다니까요. 2년 갖고 있다 팔 거잖아요. 어차피 하단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 채를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되는 거 외에는 상급지 아파트 살 방법이 이제 없어요. 잠실이 27억이에요. 지금 서초에 원베일리 아리팍 이거 50억, 60억, 대치팰리스 지금 40억 향해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그 하단의 아파트 사서 옮겨 타기 못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겠죠? 버티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아닌 분들은 다른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제가 그렇게 시작했던 거잖아요. 시장 구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전망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정리해봤습니다. 얼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제가 얘기한 내용 확인해서, 아니면 엄격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한번 확인하러 한번 다녀보시면 어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